퇴직연금 얘기인데요. 퇴직연금 가입하신 직장인분들, 내 연금이 얼마나 잘 운용이 되고 있는지,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계십니까?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겠다고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저도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수익률이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요? 예전만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의미가 없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연 1.88% 수익률이고 이것도 수수료,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가는데 이걸 제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죠. 지지난해 2016년도 1%대였습니다. 아무리 저금리 상황인 걸 감안하고 예금이자가 최근에 신통치 않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요즘 저 연금 가입자들 이런 표현이 인터넷에 많이 쓰고 있더군요. 아이스크림처럼 노후 자금이 녹아 없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원금을 까먹는 셈이니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실감이 나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국민연금과 비교해봐도 뭐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표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국민연금은 상품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7%가 좀 넘거든요. 그런 것하고 비교하면 4분의 1이 안 되는 거니까. 퇴직연금은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거죠? 우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입자가 관심이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뭐 가입하라 그럴 땐 주변에서 많이 달려드는데 가입하고 나면 가입자나 또 가입시킨 운용사 혹은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하는데 뭐 은행, 증권, 보험사가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냥 놔둡니다. 그럼 만기가 되면 이게 또 재예치되는 형식으로 그냥 두는 거죠. 좀 부끄러워지는데요. 근데 그 이유도 물론 있긴 해요. 좀 복잡해요. 수익률도 비교하기도 어렵고. 그러게요. 또 하나는 이건 내 노후 자금이니까 비교적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욕구도 있어요. 가입자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핑계로 이 운영자들 혹은 사업자들 간에도 전혀 경쟁을 안 합니다. 경쟁 안 하는데 열심히 할 이유 있나요? 가입자와 사업자 혹은 운용사 간에 그 노력하지 않는 것, 관심이 없는 것, 이게 합쳐져서 그야말로 최근에 예금이자보다도 못한 원금이 녹아내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정부가 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관련해서 금감원이 혁신 방안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이건 아직 방안입니다. 방안.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도 관련 부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퇴직급여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이 협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아직 이제 확정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크게 보자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입자들이 훨씬 더 쉽게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노후 자금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부추겨서 더 열심히 돈을 굴리고 이렇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 있는 게 이번 금감원이 발표한 혁신 방안의 핵심입니다. 4분기부터는 뭐 퇴직연금 상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입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최근에 보험도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든 상품들 수익률 이렇게 딱 놓고 내 위치를 거기서 확인하다 보면 이거 나 바꿔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움직이기 시작해야 퇴직연금 사업자들이라든가 운용사업자들이 열심히 굴릴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입한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려도 이런 플랫폼이 나오면 조금 나아지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뭔지 또 어떤 방향이 나은 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가능한 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다.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인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걸 바꿔주십시오 하고 제가 선택을 할 때 상품을 지정해야 돼요. 근데 상품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지금 앵커께서도 이런 상품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게 자신 있게 못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주식 쪽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어떤 방향만 지시해도 되게끔 어떤 가이드라인을 바꾸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퇴직연금을 좀 사업자가 알아서 굴려준 디폴트 옵션 제도 이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 건가요? 이것도 이제 경쟁이 가속화되다 보면 도입이 돼야 되는 건데요.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게 북미 같은 데서 DC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달 일정한 돈을 이제 붓는 건데요. 이제 이 DC형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붓기만 하고 사실은 돈은 알아서 굴려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일일이 알아서 상품에서 방향만 정하는 쪽으로 간다 해도
이 가입자들이 어떻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상품을 나름대로 배분한 어떤 프로토타입, 원형들을 몇 가지 만들어서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운용사업자들이. 그러면 나는 위험을 좀 좋아해. 노후 자금을 조금은 까먹어도 돼. 하는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가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건데 이것과 함께 이제 4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까지 도입이 돼서 이제 결론은 경쟁을 부추겨서 소비자, 퇴직연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 예.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아마 수익률도 조금 올라가겠죠. 지금은 예. 좀 지나치잖아요. 예. 이 퇴직연금이 노후 자금으로 좀 제 역할을 하려면 네. 그럼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방향은 맞고요. 예.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발한다. 지금은 가입 유치 경쟁은 엄청나요. 그러나 돈이 들어오고 나면 가입한 사람도 관심이 없고 예. 굴리는 회사도 관심이 없고 예. 돈을 유치시킨 회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유치시킨 다음부터가 정작 더 중요한 노후 자금의 실체가 얼마가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가입자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세세하게 상품이 어떤 게 좋으니까 이걸로 갈아타 달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경제가 저금리 상황 속에서도 금융 위기나 금융 쇼크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금리는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고 네. 이제 금융 쇼크나 금융 위기가 온다는 얘기는 실적 배당형의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적어도 그냥 예금처럼 한 19명이 지금은 이제 원금 보장형에 다 가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뭐 거의 또 퇴직금 한 19명이 그냥 다 일거에 뽑아 쓰세요. 그런 생각 버리시고 공부해 가면서 예. 늙음하게 안전판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가입자들의 관심과 공부가 역시 제일 중요한 개선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언해 주신 대로 퇴직연금, 내 퇴직연금은 제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